안녕하세요. 언더독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감사일기가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한테는 감사일기가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 의견은 주관적인 의견이니까 참고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와서 이걸 다시 들춰보니까 2018년도에 열심히 썼네요. 한창 언더독 유튜브를 열심히 할 때였어요. 챌린지 영상식으로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영상으로 보내드리고 싶었던 그 열망, 열정, 그런 것들이 있었던 시기예요. 그런데 이걸 하지 못하게 된 계기가 결국에는 효과가 없었다는 거를 저는 판단을 하고 중지를 하게 돼서 영상을 결국에는 못 만들고 이렇게 시간이 한참 지나서 올리게 된 겁니다. 저한테는 왜 효과가 없었느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걸 쓰라는데 저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야행성이었거든요. 야행성들은 새벽 2시, 3시 어떤 사람들은 4시에도 막 자죠.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많이 자도 아침엔 너무 힘들어요. 피곤하고 정신도 없고. 그리고 오전이나 오후 이렇게 약속이 있다거나 아니면 그런 게 없더라도 겨우겨우 일어나갖고 멍한 상태로 있는데, 안 그래도 평소에도 불평불만이 많고 비판적인 내가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려다 보니까 이게 진짜 머릿속에서 안 떠오르더라고요. 이 책에서 말한 대로 주변의 사소한 것부터 감사함을 한번 억지로라도 느껴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침에 밥을 잘 먹었다, 편안하게 잠을 자고 일어났다, 이런 것부터 쓰라고 하더라고요. 해봤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게 왜냐? 두 번째 이유예요. 첫 번째 이유는 야행성들은 너무 이 아침에 일기 쓰기가 너무 어렵다. 저는 오히려 저녁에 일기 쓰는 걸 권장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 이유는 이게 세상을 자꾸 긍정적으로 보라는 거잖아요. 감사함을 느끼고,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성취감도 느끼고 행복감을 느껴서,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라는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걸 좀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색안경을 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빨간색이라고 하면 빨간색 색안경을 쓰라는 거예요. 너는 이 색안경을 쓰고 세상을 봐야 해. 그러면 좋게 보여. 좋게 보이면 성공해. 이런 식의 논리예요. 그러다 보면 자신의 관점이 바뀐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세상이 긍정적으로 보인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좋다니까 저도 순순히 따라가 봤죠. 그런데 이런 말이 있어요. 무신론자가 되고 싶다면 종교에 심취하라 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 사람은 무엇이든 흠뻑 젖어보면 그것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사람이 전체 다를 볼 수 없으니까 일부분만 보고 좋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에 빠져들다 보면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의심을 품고 불만을 품는 게 사람입니다. 쉽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게 계속 바뀌어요. 그게 왜 그러냐? 다른 게 더 좋아 보이고 더 나은 게 있을 것 같고, 이것의 단점은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이런 식인 거죠. 결국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이 모든 것에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감사함을 느낀다면 결국에 현실에 부딪히거나 아니면은 너무 심취해 있을 때는 의심을 갖게 된다. 이게 아닌데? 아닌 것 같은데? 나쁜 것 같은데? 라는 느낌들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억지로 자기 자신을 세뇌시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좋다니까. 이게 진정한 의미의 감사는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아침에 내가 따뜻하게 푹신하게 좋은 침대에서 자고 잘 일어났다. 그리고 엄마가 해주시는 따뜻한 밥을 잘 먹었다. 그게 감사하다라고 써봤어요. 그게 진정한 의미의 감사일까요? 아니죠. 진정한 의미의 감사를 느끼려면 사람은 반대의 경우를 느껴봤어야 돼요. 군대 가서 혹한기 훈련 때 맨 바닥에서도 자보고, 이 밥이 없어서 며칠 쫄쫄 굶어도 보고, 집이 없어서 쫓겨도 다녀보고 해봐야지. 그래야지만 이 집의 감사함과 엄마의 밥을, 소중함을, 감사함을 그제서야 진정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그냥 이건 감사한 거야, 감사한 거야, 이런 식으로 감사일기에 적어봤자 이건 피상적인 거고, 좋다니까 그냥 따라서 해본 그냥 어떤 수동적인 반응일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 같은 불평불만이 많거나 별로 평소에도 성격적으로도 감사함을 잘 못 느끼는 사람이다 라는 사람이 이런 것들을 썼을 때는 이게 진정한 의미의 감사를 알게 되고 관점이 진정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그냥 입으로만, 겉으로만 감사함을 느꼈다고 생각할 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책이 유도한 바대로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감사를 느낄 수가 없다,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
SNS에다가 나 행복해 행복해 하고 올리고서 조회수 안 나오면 우울해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런 자기 개발에서 어떤 성공하는 방법이 있다 라고 해서 이렇게 해봐라 라고 하는 게 다이어트랑 똑같다고 봐요. 다이어트가 다른 사람들이 뭐 이렇게 날씬하고 이쁘니까 뭐 이렇게 돈을 잘 번다 성공한다 라고 하니까 그걸 추종하려고 하는, 나도 한번 그렇게 해봐야겠네 하는 거는 결국에 포기를 하게 돼요. 병원에 가서 너는 비만이다, 고도 비만이고 피에 뭐 문제가 생기고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허리가 뭐 구부러졌다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사람은 자동적으로 알아서 하게 돼요. 어떤 방법이 필요치 않아요. 다이어트, 한약 뭐 이런 거 필요치 않고 진짜 건강에 위협을 느낀다면 그냥 바로 운동을 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근데 책을 보고서 이렇게 이런 게 좋다라고 알았을 경우에는 그 방법에 의존하고 그 방법대로 조금 하다가 포기를 할 뿐이에요. 그래서 자기 개발서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지만 별로 그렇게 성공을 거두질 못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자기가 위협감, 불안감을 느껴야 돼요. 자기 필요에 의해서 내가 진짜 감사일기를 써야겠구나, 나는 정말 일기를 써야겠구나 라는 게, 그런 동기가 필요해요. 저 같은 경우가 그렇게 됐어요. 저는 일기를 지금 한 2년 넘게 쓰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도 뭐 진짜 솔직히는 한두 날은 빼먹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저는 365일 중에 한 350일 이상은 안 빼먹고 꾸준히 써요. 아무리 피곤해도 제가 꼭꼭 씁니다. 일기장은 안 들고 다니기 때문에 제가 뭐 깜빡하고 뭐 지방을 갔다고 하면 못 쓰지만 그걸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는 아이폰에다가 이렇게 메모를 적어서 그걸 옮겨 적어요. 그 정도로 제가 일기를 쓰는 사람이 됐어요. 그게 자기계발서를 봐서 그러느냐? 아니에요. 저는 스스로 일기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거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찍어 드릴게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하면은 어떤 다른 사람들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치가 않아요. 자기 스스로 내면에서 나오는 그 힘이 필요해요. 이걸 빨리 찾아야 돼요. 감사일기를 오늘 얘기를 꺼냈으니까 감사일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감사함을 느끼는 건 좋아요. 어쨌든 즉흥적인 만족감이나 행복감을 좀 느낄 수는 있으니까 도파민이 필요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강제적으로 색안경을 써서 우리가 이건 좋은 거다 좋은 거다 할 게 아니에요. 이거는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이건 강압적이고 이건 폭력적인 거예요. 진짜 필요한 건 뭐냐? 사람이 머리로 할 수 있는 최대의 능력은 이해예요. 이해. 왜 그렇게 됐는지 원인과 결과를 알게 되고 충분한 데이터를 통해서 그걸 이해하게 됐을 때 사람은 그때서야 조금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한테는 이해라는 게 정말 필요한 부분이에요. 선과 악이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죠. 근데 다크나이트의 영화 감독 크리스토퍼 놀란의 그 다크나이트를 보면은 선과 악이 애매하게 혼돈 속에 빠져 있다고, 그런 것들을 주제로 영화를 찍었죠. 마찬가지예요. 선과 악이 따로 존재하진 않아요. 이 선과 악을 굿과 배드라고 하죠. 이거의 원래적인 뜻은 나한테 유용한지 나한테 해로운지 유용하지 않은지, 그게 이제 배드였죠. 이렇게 판단하는 게 선과 발전이 돼서 선과 악이 돼버린 거예요. 어떤 감사함의 의미를 알려면 이 선과 악의 기준을 본인이 이해를 해야 돼요. 쉽게 예를 들면 게으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게으름이 나쁜 거라고 우리는 못 받고 있어요. 그리고 절대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 원인을 찾아가 보죠. 우리가 왜 게으름을 피울까요? 어떤 완벽함을 추구하는 성향 때문에 이 게으름을 피워요. 그래서 우리가 게으른 천재라는 말도 하잖아요. 그 말뜻을 잘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어떤 더 나은 그런 것들을 만들고 싶은데 지금 딱히 바로 생각이 안 나고 그 방법을 모르고, 그리고 그 과정이 어려워 보이니까 게으름을 피우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부지런한 사람들은 완벽주의가 아니라 일단 내가 하는 만큼만 하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의미를 잘 구분하셨죠? 부지런한 사람은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라는 사람들이 부지런한 사람들이고, 게으른 사람들은 완벽하게 하고 싶어, 저렇게 대충 하고 싶진 않아,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하다 보니까 게을러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게으름을 나쁘게만 볼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질투 하나만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질투는 나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감정을 품지 말라고 해요.
친구한테 질투를 하면 안 된다. 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질투는 나쁜 게 아니에요. 저는 남자니까 여자가 하나 있어요. 여사친이라고 해볼게요. 여자 사람 친구죠. 이 친구가 나는 별로 마음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내 친구한테 소개를 시켜줬어요. 내 친구랑 이 여자랑 여사친하고 사귀고 사이좋게 지내는 걸 보니까 질투가 생겼어요. 이건 뭘까요? 내가 몰랐던 그 소중함을 일깨워 준 거죠. 내가 별로 가치 없게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저 사람한테 가고 나서 보니까 질투가 생긴 거죠. 어떤 사람이 뭐 비트코인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봐요. 나는 돈을 별로 그렇게 추구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질투가 생긴 거예요. 저 사람이 좋은 차를 사고 저 사람이 좋은 집에 살고 많이 벌었다는 그런 인정을 받고 명예를 얻으니까 갑자기 질투가 생긴 거예요. 나한테 내가 몰랐던 거를 알게 해주는 게 질투예요. 이런 식으로 감사함을 억지로 할 게 아니라 어떤 진정한 이해가 있어야지, 사물을 바라보는 우리가 이 세계관이 있어야지 진정한 감사의 의미를 또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고 좋고 나쁨을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달리 보는, 현실을 바라다 보는 그런 어떤 게으름과 질투라는 단어에 그 민낯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흑백 선글라스를 낄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선글라스를 끼라고 하는 거예요. 색깔이 까만색 선글라스를 끼면은 이 컬러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민낯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선글라스를 벗으라고 하는 말을 들을 게 아니라 본인만의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감사일기가 저한테 효과가 없었던 주관적인 의견을 하나 말씀드렸었고, 진정한 감사의 의미를 느끼려면 겪어봐야 된다. 고통을 겪어봐야지 진정한 감사를 느낄 수 있고 긍정적인 행복감도 느낄 수가 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민낯을 들여다볼 수 있는 직관력을 가지려면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어떻게 일기를 매일매일 쓸 수 있는지, 제가 일기를 쓰기 좋아하는 시간대를 여러분들한테 2편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빠이빠이.